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5월 10일 중공 후베이성 우한입니다. 저녁 무렵까지만 사실은 대낮입니다. 세상에 종말이라도 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일진 광풍과 함께 폭우가 몰아칩니다. 시계는 오후 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이 왜 이렇게 흐리냐? SF 영화 울트라맨의 괴수가 등장하는 것만 같은 분위기라고 이 중국인은 중얼거립니다. 중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SF가 바로 일본의 울트라맨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숙해 장난감도 울트라맨이 인기가 있습니다. 빌딩에 매달려 고공 작업 중이던 물체가 바람에 심하게 날아다닙니다. 결국 이 물체는 빌딩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이내 강풍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요동칩니다. 크레인 줄에 매달린 배스킷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작업자는 구조되기는 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우와 함께 부는 강한 바람이 엄청납니다. 나무가 꺾어질 듯 휘어지고 모든 것이 바람에 날아갑니다. 거의 핵폭풍 수준입니다. 아파트에도 비가 들이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진 날씨에 강한 비와 바람이 거리에 몰아칩니다. 밖에 서 있다가는 날아오는 기물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대홍수 때 못지않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아파트의 베란다도 폭격을 맞은 듯 창문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한 고속철 역사도 물로 흥건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커튼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 여기저기서 굵은 비가 내립니다. 옥인지 실내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암흑으로 우한의 백주 대낮은 오후 내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우한 시민들은 원혼들이 구천을 헤매고 있는 것 아니냐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한 장강의 풍경은 마치 그래픽 처리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우한의 한 경전철역입니다. 역시 고속철 역사처럼 지붕 틈새에서 연신 물이 흩날립니다. 한 호텔 현관의 회전문은 강풍에 저절로 돌고 있습니다. 폭우와 함께 우한을 강타한 강풍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람은 짙다만 건물도 강타했습니다. 건물의 기물과 잔해들이 도로변을 덮쳤습니다. 벽돌이 쏟아져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비바람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건물 안으로 치고 들어와 사람이 날려 벽에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8에서 19의 강풍에다 우박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우한 시내 여러 지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천둥 벼락까지 몰아쳤습니다. 2020년에도 재난을 겪은 우한 시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몇 년 새 이런 비는 처음 본다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재난은 겪을수록 늘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뿐입니다. 쏟아지는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우한 시내를 진동했습니다. 본격적인 홍수철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한의 장강이 다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기 플러그를 꼽는 구멍에서 빗물이 연신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한 시내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는 행인이 걸어가는 곳을 보면서 노를 젓듯 차를 몰고 있습니다. 행인을 보고서 수심을 파악해가면서 시동이 꺼질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물바다로 변한 시내에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차가 멈추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구이저우 성에는 우박 폭우가 내렸습니다. 콩알만한 우박이 비에 섞여 길거리가 흥건합니다. 녹색의 나뭇잎과 백색의 우박이 거리에 하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개 중에는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런 우박을 맞았다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박을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은 농민입니다. 우박을 머리에 맞아 찰과상을 입은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우박이 내리자 노점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먹던 테이블을 그대로 남겨두고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우박이 섞인 누런 흙탕물이 강처럼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중공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늘이 계절의 법칙을 잊은 듯 아무 때나 비와 우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박의 지붕이 뚫린 곳도 많습니다. 뚫린 지붕으로 빗물이 차고들면서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농지도 우박으로 덮였습니다. 막 심어 싹이 올라오고 있는 작물들이 모두 파손됐습니다. 과일은 익기도 전에 모두 낙과했습니다. 한편 5월 9일 새벽 1시 구이저우성 구이양의 하늘에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의 오로라 같은 빛이 밤하늘에 출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를 홍색 정령이라 부르며 변고의 조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나타난 기상이변을 두고 사람들은 한서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라에 도가 없으니 바람이 질풍노도처럼 불고 폭우에 나무가 꺾인다. 음양이 반대가 돼 추나 추동의 전통적 날씨도 뒤바뀌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의 운행에 착오가 생긴다. 백성이 병들고 나라는 불길하다. 모든 생명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오곡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구절입니다.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처럼 여기는 천인감옥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세뇌교육도 활발합니다. 어린이들이 홍위병 복장을 하고 오성 홍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모택동 우상화 뮤지컬인 똥팡홍을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인민의 우민화가 대를 이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당기를 들고 홍색 교육을 받는 세태가 아주 몸서리쳐진다고 한 주민이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전국의 각급 학교를 동원해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래시몹은 각 대학이 모두 나서서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화전군 공정대학, 인민해방군의 로켓군 공과 대학생들의 군무 장면입니다. 국공내전 때 군복을 입고 군가를 노래합니다. 이 곡은 중공의 인민해방군가입니다. 한국 출신의 조선족 정유성이 덩샤오핑의 지시로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이 인민해방군가로 지정된 겁니다. 정유성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인데도 광주 출신이라고 해서 그를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으로 귀환해 엄연한 중국인입니다. 천진재경대학 학생들의 플래시몹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소년이란 노래를 주제로 만든 화면입니다. 전면에 개량 한복을 입은 조선족으로 보이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뒤로는 오성 홍기를 흔드는 학생들과 티벳 위구르 장족 전통 의상을 입은 이들도 등장합니다. 소수민족이 시진핑의 영도하에 중화 대가족의 일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국은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 승리의 날 기념일이 있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도 나치 이데올로기에 현혹된 자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대목입니다. 푸틴의 생각에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푸틴은 영혼 없는 살인자라고 비난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급진좌경화로 흐르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처럼 무력으로 전방에 걸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공의 시진핑일 수도 있다고도 해석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전 병력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강한 무력을 과시한 5월 9일 승리 퍼레이드에 일본 언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력이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극동아시아와 쿠릴 열도에도 힘을 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6월 중순에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에서 푸틴과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푸틴과 바이든이 만나게 되면
미러 중에 역학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화제성입니다. 일본에서는 전국시대 무장 나가마스 히사히데가 아꼈던 전설의 자가마 히라구모를 본딴 누이구루미 쿠션이 발매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히라구모는 납작 엎드린 거미 형태로 만든 차를 끓이는 닭입니다. 잠을 잘 때 베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션 형태로 재현했습니다. NHK 드라마 기린이 온다에서 전국시대의 효웅 나가마스 히사히데가 소장했던 히라구모의 차관에 발매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전국시대 역사에서 나가마스 히사히데는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에게 포위돼 히라구모를 바치면 목숨은 살려준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히사히데는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노부나가에게 주느니 부숴버린다고 히라구모를 던져 박살을 내는 그림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히사히데는 세뿌꾸, 할복이 아닌 자폭을 한 무장으로 유명합니다. 히라구모에 화약을 채운 뒤 불을 붙여 자폭을 했다고 합니다. 히라구모 누이구루미는 일본 대하 드라마의 상업적 파급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린이 온다라는 NHK 대하 드라마는 혼노제의 변으로 이어지는 전국시대 역사를 그린 사극입니다. 혼노제에서 최후를 맞이한 오다 노부나가와 그를 살해한 아케치 미츠히데, 그리고 히라구모의 전설로 유명한 효웅 나가마스 히사히데의 인간 면모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명작이 참 많습니다. 특히 대하 드라마는 역사 인물과 소재가 차고 넘쳐 굳이 발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